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야구 팬들의 수건 중 하나였습니다. 기껏 경기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우천 취소, 이런 낭패를 보지 않는 돔구장 이야기입니다. 국내 최초 야구 돔구장 고척 스카이돔이 다음 달 4일에 정식 개장합니다. 착공 이후 6년 7개월 만인데요. 고척 스카이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보완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을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뉴스, 우리 동네에 가장 많은 가게는 뭘까입니다. 국세청이 전국 661만 사업자 등록수를 총정리했는데요. 수도권만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에는 꽃가게가 가장 많았습니다. 693명의 사업자. 술집은 마포구입니다. 1,089명의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았고요. 강남구에는 일반 음식점 사업자만 7,700명이 넘었습니다. 옷가게는 명동이, 가구는 마석 가구단지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의 사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통계를 매달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예비 사업자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네요. 자, 7, 80년대를 풍미한 미국의 혼성 듀엣이죠. 켄틴 앤 테일의 노래. 오프닝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Love will keep us together.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동대문 야구장을 좀 대체구장을 구해보자 이러면서 시작된 고척 야구장, 이제는 어엿한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야구 팬들에게 다가오는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미남이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사장님께서 재직하고 계신 서울시설공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예. 예컨대 강북에 40대 가장이 있어요. 직업이 샐러리맨이고요. 영업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가용으로 강남으로 출근을 하는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타고 갑니다. 그게 네.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서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어디 놀러 가자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을 가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은 공원보다는 이제 야구장에, 고척 야구장이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하는 축구나 네. 장충체육관에 하는 배구를 보자고 그래요. 다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게 다 서울시설공단에서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예. 요즘 유행하는 그 스토리텔링형 자기소개인가요? 네. 자, 다음 달 4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국내 최초의 돔구장 고척 스카이돔이 정식 개장을 합니다. 이것도 서울시설공단에서 전담해서 운영하는 거죠? 예, 오래전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9월 1일 날 준공이 되었는데 예. 시설 안전이나 그리고 시민들 편의를 위한 부족한 부분을 좀 꼼꼼히 채우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좀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자 국가대표 야구팀하고 네. 서울대 야구팀하고 이제 시범 경기를 시작을 해서 전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되는지 점검을 했는데 아마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아주 쾌적하고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그 파워 블로그들이 직접 가보고 후기도 많이 남기고 했더라고요. 예. 야구 팬들이 참 관심이 높습니다.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이어서 제2의 UFO다 이런 네. 어떤 별칭까지 벌써 붙었어요. 예.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일단 외관으로 보면 상당히 수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돔 내부의 높이가 67m 정도가 되는데요. 예. 외부에서 보면 거의 한 80m 정도 높이로 보이고요.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고요. 내부로 들어오면은 야구를 이제 쾌적하게 관람하기 위해서는 소음 문제라든지 쾌적한 공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공기를 순환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소음에 대한 철저한 방어 대책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즐기시기에는 충분한 값어치를 한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또 인기 아이돌 그룹이 거기서 콘서트도 했다면서요? 네, 지난 10월 말에 이제 엑소가 네. 한 2만 3천여 명의 여성 관객들, 예. 네, 젊은 여성 관객들이 주로 모인 가운데 공연을 했는데요. 굉장히 성황리에 훌륭한 행사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당시에 저희들이 좀 예민하게 봤던 부분이 역시나 교통 문제였는데 큰 혼잡 없이 혼란스러움 없이 잘 진행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 대해서 또는 고척 스카이돔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샵 0945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들어가고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들 잘 저희가 검토해서 방송에도 내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도 제공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일에 공식 개장입니다. 개장 준비 다 끝났나요? 예, 개장 준비는 그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개장을 저희 서울시설공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주최를 하고 또 KBO가 주관을 하고 또 히어로즈 구단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네 기관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일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 엑소 공연하고는 다르게 들어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좀 더 한참 높여서 교통대책음악이 챙기는 것까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도 예정돼 있죠. 평가전. 네, 한 30분 정도 짧게 개장식을 하고 예. 쿠바 국가대표팀과 한국 국가대표팀이 4일과 5일 연속해서 2차전 경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잘 아시는 LA 다저스의 푸이거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기대도 있습니다. 참 익숙한 야구 팬들에겐 참 반가운 손님인데 좋습니다. 엑소 콘서트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 고척 스카이돔이 공연 장계에도 야구와 좀 별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서울 시내에 10,000명 이상이 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드뭅니다. 예. 주로 강동 쪽에 강남의 동쪽에 이제 잠실하고 올림픽 쪽에 그 대형 아레나가 있고요. 예. 강북의 이제 서측에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게 거의 전부였는데 예. 이번에 강남 서쪽에 고척 스카이돔이 만들어져서 아마 여러 이제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대형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게다가 내년에 이제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2년 가까이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고척 스카이돔이 대체하는 효과를 충분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척 스카이돔을 이제 홈구장으로 이용할 넥센 히어로즈 참 이 서울시도 그렇고요. 서울시설공단도 그렇고 이 넥센 히어로즈와 그 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수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구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좀 같이 섞여 있거든요. 우선 히어로즈 구단의 경우에는 나머지 구단하고 다르게 야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구단이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좋은 성적도 냈고요. 또 그런 탓에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목동에서 그런 성과를 일궈냈는데 내년 시즌부터는 이제 우리 고척 스카이돔을 연고구장으로 사용하게 되시는데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히어로즈 구단이 성공리에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예. 그 결과가 팬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더 좋은 야구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용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전광판이 좀 작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관중석 경사가 약간 좀 가파른 게 아니냐. 좀 관람 공간 전체적으로 좀 좁다. 이런 의견들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좀 보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좁은 부지 면적에 실내 경기장을 짓다 보니까
그 좌석의 경사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4층의 내야석이 약 35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 영국의 이 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그린북에 보면 한 34도가 좀 맥시멈이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근데 35도 정도니까 대략 그게 맥시멈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라든지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다만 팬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전광판이 작은 문제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해소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아마 그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새롭게 좀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리가 좁다는 이야기는 1846번님께서 문자도 주셨는데 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 부지가 좀 그렇게 막 넓진 않으니까요. 그 네, 안에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주차 공간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하지 않은가. 주차 면수가 총 492면이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고척 스카이돔이 갖고 있는 자체 커패시티는 아마 495면으로 분명히 이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주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 노력의 일환으로서 인근의 대형 주차장을 전수조사를 꼼꼼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구로 공구상가라든지 종합유통센터라든지 이쪽에 한 10,000면 가까운 주차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가 고척 스카이돔까지 걸어서 한 10분 내외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를 하고 고척 스카이돔까지 오게 되면 전체 교통 대란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네. 그 기관 대표들과 MOU를 맺어서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이렇게 대책을 수립했고요. 양해각서도 체결했고. 근본적으로는 뭐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대중교통. 이용하는 쪽에 시민들께서 그리고 팬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2호선 양천구청역보다는 남쪽으로 좀 멀리 있고요. 1호선 구일역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약간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 거리에 좀 뭐 지하 통로를 개설한다든지 뭐 다른 뭐 네.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서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구일역이 안양천 위에 역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들께서 하차를 하시고 나서 한꺼번에 이제 고척 스카이돔으로 이동하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서 서측 출구 쪽에 플랫폼을 좀 넓혀가지고 바로 고척 스카이돔까지 연결될 수 있는 보행 통로를 만듭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약 3분 내지 4분 만에 스카이돔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실 거고요. 예. 동측으로 한번 나오셔도 야구 테마 거리를 쭉 감상하시면서 안양천 뚝방을 걸으시다가 고척교를 넘어서 예. 들어오시면 그래도 한 10여 분이면 들어오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또 준비하고 시설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아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즐기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가면 거기가 인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많이 항상 막힐 거거든요. 막히는 길이시죠.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예.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더불어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또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문제는 또 돈이 있어요, 돈. 이게 예.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든다. 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 돔구장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을 끼면서 그 임대 수익을 얻는다든지 다양한 그런 광고 수익 같은 것도 좀 추구하면서 수익을 벌충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고척 스카이돔의 경우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요? 내년 예산을 지금 수립하는 기간이거든요. 저희들이 고척 스카이돔을 전체 운영하는 인건비와 시설 유지 관리비 등등을 포함해서 내년 예산을 약 69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간에서 이야기하던 90억, 100억은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70억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스포츠 경기와 야구 경기가 되겠죠. 야구 경기와 문화 행사와 부대 수익 시설에 대한 수입을 포함하면 저희들 예상에는 약 95억 이상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예. 보면 지출보다 수입이 약 20억 이상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많은 돈이 들여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낼 수 있는 그런
재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와 구단과 서울시설공단과 좀 다각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광고 수입, 광고권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좀 조율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추후에 그런 재정적인 여력 확보 문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백미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선곡 하나 해주시죠.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10월이면 제 기억에도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 가슴 아리면서 이렇게 10월을 느꼈던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멋진 날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신청하겠습니다.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해 주셨네요. 아, 참 어느 멋진 날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오성규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노래는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846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입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을 듣고 모아서 또 전해드리고 있죠.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이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수도권 웰빙 시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면 함께하는 분이 있죠. 미녀 개그우먼 남정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하늘은 높고 네. 대지는 풍요롭고 정미는 살찌는 계절 가을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가을 단풍이 물든 그 명산이나 호숫가,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다못해 동네 공원이라도 슬슬 거닐고 싶은 계절 가을인데요. 네. 정병진 아나운서,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소리요? 저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다들 일 때문에 바쁘다, 공부하느라 정신없다 핑계대면서 저를 외면하시네요. 본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휴대폰 하는 시간은 있고 저를 만날 시간은 없나요? 심지어 제가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실중 예닐곱은 독서가 유용하다고 말하죠. 너무합니다. 아니 누구예요 도대체? 저는 책입니다. 예. 책을 말씀하신 거군요. 예, 책의 소리였습니다. 네, 책의 소리. 책 읽기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뭐 집 가까이에 책 읽기 좋은 장소에 차분히 앉아서 책장을 넘기는 여유를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독서의 계절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책 읽기 좋은 곳을 찾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어딘가요? 일명 사색의 정원 대학 캠퍼스 10곳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대학 캠퍼스. 네. 졸업하신 분들은 옛 대학에 다니던 그 시절을 맞아, 추억하면서 맞아. 읽을 수도 예, 있고요. 예. 뭐 굳이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공원처럼 즐길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자, 어떤 곳입니까? 일단 서울 시내에 60개가 넘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방문기 재학생들의 추천을 토대로 이름난 캠퍼스 내 숨은 공간을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는 짬밥이 되는 고학년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정원도 있더라고요. 예.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사색젓기에 괜찮을 명소 캠퍼스 10곳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정미 개그우먼 기자께서 오늘 취재를 네. 해오셨습니다. 독서하기 좋은 곳 어딘가요? 먼저 2호선을 타고 떠나봅니다. 이화여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엔 세상의 온갖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고요한 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강당과 요즘에 뭐 여기서 음악회나 콘서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ECC 건물 사이길을 걷다 보면 대학원관 앞에 정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곳이 바로 캠퍼스를 오래 누빈 학생들만 알고 있는 비밀의 공간입니다. 대학원관 앞에 교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이 만들어낸 고즈넉한 분위기에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지면 그야말로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네요. 예. 고개를 돌리면 노랗게 물든 캠퍼스 전경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를 가봤으니까 그 옆에 있는 연세대도 빼놓을 수 없죠. 예, 연세대도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청송대라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예. 소나무 소리를 듣는 곳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청송대. 예나 지금이나 이곳에는 책 읽는 청년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요한 숲을 거닐면서 사색도 가능하고 맑은 소나무 향기에 취하면 시상도 마구마구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청송대 위치는요. 세천년관과 노천극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윤중로라고 하나요? 가운데 큰 길도 공사가 끝났던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에는 신촌 지역이니까 서강대 어떻습니까? 서강대 쪽에도 그 책이 없어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예, 신기하죠. 말씀하신 서강대학교에도 담쟁이 넝쿨 앞에 누구나 책을 빌릴 수 있는 로욜라 리틀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정문에서 로욜라관으로 가는 도중에 책을 빌려서 아무나 다 빌릴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근처 담쟁이 덩굴 앞 벤치에 앉아서 읽을 수 있는데요. 미술 동아리 방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해요. 예. 엠마오관 앞에 있는 벤치라서 활력 넘치는 운동장 풍경과 회화 작품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고 이곳에 앉으면 소풍이라도 온 듯 살짝 들뜬 기분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로열라관이 그 도서관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국대도 괜찮다면서요. 동국대는 가보신 분들이 남산과 도심이 한눈에 보인다. 네. 뭐 완전 여기는 그냥 되게 비싼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 음식점 부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옥상 공원이 있는데 거길 소개해 볼까 합니다. 동국대 캠퍼스는 높기로 유명하죠. 탁 트인 독서 공간이 매력인데요. 중앙도서관 옥상공원에 놓인 1인용 나무 의자에 앉으면 위로는 남산과 N서울타워가 보이고 아래로는 서울 시내가 훤히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두꺼운 강화유리 아크릴판으로 이제 앞에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대놨더라고요. 네. 옥상공원은 중앙도서관을 포함해서 총 14개 건물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인에게 개방이 다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아직 찾는 분은 그닥 많지 않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대로 가볼까요? 예, 국민대에는 햇살, 바람, 물소리 이 3색이 조화를 이루는 국민대 성곡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상쾌해요. 그렇죠. 예, 이 동산은 둘러싼 화단과 등나무 덕분에 세상과 단절된 듯 아늑한 점이 장점인데요. 햇살, 바람, 분수의 물소리가 어우러지는 묘한 조화를 느껴볼 수 있고 화단 가까이에 서면 캠퍼스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흐르는 캠퍼스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다면 국민대학교 성곡동산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 근처에 또 그 고려대학교가 있잖아요. 예, 예. 캠퍼스 건물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네. 아주 멋집니다. 거기에 소나무 숲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는 사람만 안다는 소나무 숲이 있는데요. 네. 직접 거닐어 보지 않고는 그 진가를 알 수 없는 비밀의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인촌 기념관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장벽처럼 우거진 소나무 덕분에 세상을 잠시 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공기가 맑고 조용해서 출퇴근길 일부러 들른다고 말씀하시는 나이 지긋한 어른분들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띄엄띄엄 벤치가 놓여 있으니까요.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자신의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거기가 사실 그 밤이 되면 네. 그 연인들의 그 아주 로맨틱한 가보면 안 되겠군요. 장소라고 합니다. 예. 네, 밤에는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우리 남정미 씨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네. 건강을 좀 챙기고 다시 또 돌아와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이 1월 19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계산을 해보면은 예. 9개월 정도 됐네요. YTN에서 많이 먹여 살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시 또 돌아오실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인사 말씀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요즘에 제가 지리 레시피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네. 그 책은 지형에 따라서 거기에 나는 곡식들, 음식들 왜 몸에 좋은지 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좋은 음식 많이 먹고요. 안동 가가지고 예. 네. 건강을 좀 회복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웰빙 시대 남정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캥거루 스토어에 나와 있는데요. 나눔 기회의 장소이자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캥거루 스토어,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홀트 아동복지회 한부모 가족복지센터의 센터장 신미숙입니다. 이 캥거루 스토어는 싱글맘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씩씩하게 이 사회를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싱글맘들이 일을 함께 하고 있고 기증해 주시는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 공익 매장입니다. 오늘 들어왔어요. 오, 오늘 처음 파는 거예요? 네. 저거 얼마예요? 5,000원. 기저귀는 5,000원. 왜 이렇게 싸? 여기는 7,000원도 있는데 기저귀 5,000원이고 분유가 7,000원. 뭐 필요한 거 물티슈 같은 그런 거 여러 가지 사지요. 애기에 필요한 거. 근데 처음 봤어요. 기저귀 오늘 처음 왔다잖아요. 너무 싸다 진짜. 물건도 너무 좋지요. 저 인근에 살아서 종종 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혼 엄마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많아져서 자립을 해서 싱글맘이 워킹맘이 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000원 액세서리로 팔아? 하얗고 이피에 1,000원. 얘도 1,000원. 제가 지금 여기서 일하게 된 건 한 달 좀 넘었고요. 저 여기 다니기 전에 직장을 얻는데 싱글맘이라서 안 된다고 그런 이유로 많이 직장을 못 다녔었어요. 그런 게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 좀 더 나은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윤지 리포터가 뜻깊은 곳에 다녀왔군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이 싱글맘들이 참 많은데 이들을 워킹맘으로 변신하게끔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캥거루 스토어에 다녀왔네요. 자, 캥거루 하면은 아기를 배주머니에서 이렇게 기르는 모정이 지극한 동물이잖아요. 아기를 지키면서 세상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어머니를 돕는다는 의미로 캥거루 스토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내일은 의료 아동 지원을 위한 대바자회도 열리네요. 합정동 홀트 아동복지회 사옥에서 진행이 됩니다. 11월 말에는 인천의 캥거루 스토어 3호점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니스 이안의 at 17 노래 듣고 갈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주혜 기자. 네, 홍주혜입니다. 네, 자, I love you와 어감이 비슷합니다. I 서울 you. 하이서울을 대체할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했네요. 네, 서울시는 도시 브랜드로 하이서울을 2002년부터 써왔습니다. 그런데 하이서울에 덧붙인 소울 오브 에이시아, 즉 아시아의 혼이라는 문구 때문에 중국에선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서울 관광산업이 중국인 관광객에 기대는 측면이 큰데 정작 중국에선 서울 브랜드를 쓸 수 없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년 넘게 사용한 하이서울을 포기하고 새 브랜드를 찾기로 했는데요. 국내외 공모를 통해 16,000여 작품을 받은 뒤 여기서 3개 후보를 추렸고요. 시민심사단과 전문가 심사단 투표와 사전시민 투표 점수를 합쳐서 아이서울유를 서울의 새 브랜드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아이서울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당신이 이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새 서울 브랜드는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면 누구나 자유롭게 디자인과 형태를 변형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오픈소스 비즈니스 방식으로 모든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서울유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영문법에 어긋난 콩글리시다. 이런 비판도 잇따라서 정착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감이 예쁘긴 한데 이게 아이와 서울과 유라는 명사들이 열거된 건지 이게 아이 서울 자리가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서울하겠다 이건지 그렇죠. 이게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착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티머니 카드가 전국 호환 교통카드로 지난해 출시가 됐는데 이게 아직은 이것만 가지고는 전국 어디든 자유롭게 못 다니나 봐요. 네, 교통카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국내 지역의 96%에서 지금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 나머지 4%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선 사업자 간 협약과 시스템 개발이 늦어져서 아직은 이 카드를 들고 가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광주광역시와 수도권 지역 교통카드 사업자 간 호환 사용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내년 1월부터는 서비스 범위가 광주까지 확대되고요.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엔 강원과 전남 등에서도 티머니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반대로 광주와 대구 지역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 한페이와 원패스가 발급하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도 수도권 모든 대중교통에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니까 참 편리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휴대전화로 이용하는 물품 보관함도 생겼더라고요. 그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까지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이 됐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물건을 보관할 때 잠금 장치에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 결제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새로운 지하철 물품 보관함 해피박스 얘긴데요. 예. 일일이 메모할 필요도 없고 비밀번호가 노출될 위험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기존엔 업체에서 임대 운영하던 것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직영하면서 요금도 최대 50% 싸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 18개 역에서 시범 운영해봤더니 요금이 싸졌는데도 수입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해피박스를 5, 6, 7, 8호선 모든 역에서 확대 운영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에서 산 물건이나 지역 농수산물을 해피박스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 기관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요금이 싸졌는데도 수입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반응이 좋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참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 오셨네요. 보니까 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 할 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하면 무단 결근으로 간주합니다. 예.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13개 여성 노동단체 또 국회의원 20여 명과 함께 법률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주의 허락 없이도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 전후 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앞서 말한 근로자가 통보한 휴가 개시 예정일에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고요. 예.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사업주의 명시적 허용이 없으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서울시 소식 정말 다양하게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홍주혜 기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 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저기요, 혹시 그거 알아요? 사회가 건강해지는 가게가 있는 거. 원포원 착한 가게라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사회적 기업도 돕고 일자리도 만든대요. 근데 그런 일은 누가 해요?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암웨이.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놓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놓아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 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가히 드라마 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부터 정치, 역사 장르까지 글을 통해서가 아닌 영상과 소리를 통해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긴장감 있게 만드는 기술은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과는 달리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는 사랑의 감정도 조금은 기술적으로 보이곤 하는데요. 뻔한 감정에 밀고 당기지만 우리 일상도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타나의 더 게임 오브 러브를 골라봤습니다. 네, 17세 이하 피파 월드컵 축구대표팀 오늘 오전 8시부터 유럽 강호 벨기에와 16강 토너먼트를 진행했는데요. 8강 진출은 아쉽게 못하게 됐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2대 0으로 패배를 했네요. 정말 잘 싸워준 우리 선수들,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